한국에도 지금 디지털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단 말이에요. 한 1년 정도 전부터 이게 엄청 큰 키워드가 돼가지고 관련 뭐 스타트업이든 저희도 지금 이번에 하나 투자하긴 했습니다만은 블루 시그넘이라고 그 VC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이 분야를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또 미국에는 그 생태계가 이미 커져가지고 또 인허가도 많이 받고 해서 더 많이 빨리 가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공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시장 숫자를 보면은 시장 크기에서. 시장 크기에서 네. 네, 투자 액수를 봐도 그렇고요. 네. 일단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네. 겁니다. 뭐 일단 네. 뭐 다른 시장도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일단 네, 맞습니다. 보고 시장에 하고. 일단 차이가 하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는 걸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한국이 더 디지털 치료제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물론 이거는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버블 안에 살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근데 이 정도로 정부가 나서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를 키워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그리고서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산업들과 같이 조율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도는 더 큰 것 같다. 관심도는 더 큰 것 같다. 네. 체감하는 바는. 네. 그리고 역량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에서 이 탤런트가 한국에서는 이 업계에 더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서 일을 해보신 입장에서는? 뭐 미국도 디지털 헬스케어 탤런트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 풀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셔가기가 되게 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그 놀러 갔다가 월요일 날 정말 출근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조금 또 다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탤런트 풀의 차이는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었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저희 버블 밖으로 벗어나가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지금 현직 약대생분들 혹은 의대생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경우도 많으세요. 물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그 비율이 딴짓하는 비율이 5%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은 아무래도 파이가 크잖아요. 그거의 5%이고 한국은 조금 작은 파이의 5%이니까 아마 실감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 생태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까 노파티스랑 페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리고 페어에서도 라이센싱을 받아오게 되니까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가 연구하면은 페어 같은 좋은 기업이 이걸 사기도 하고 또 다국적 제약사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하기도 하고 뭐 판매를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 큰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게 저는 아주 큰 차이로 느껴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네네. 사실 이 이코시스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저도 조그만 커뮤니티들 학교 커뮤니티가 됐던 아니면은 그런 기업체 안에서도 뭔가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실제 학교 같은 데에서는 실제 실행에 옮기기도 했는데요. 되게 어렵습니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모든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쓰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가고 싶어하는 방향들도 다르고 인센티브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을 한 자리에 모아다가 같은 꿈을 꾸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코시스템이 미국에서도 크게 이코시스템이다라고 피지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허브에 오면은 막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 보스턴이 도시로서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 생각을 하는 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옆집이 노바티스 그리고서 옆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좋은 이제 회사들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맥주 마시러 가도 업계 사람들이랑 많이 밍글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에서 만났던 분들 혹은 이렇게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하다못해 그 뭐 스피커 이벤트를 갔는데 만났던 분들이나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만났던 분들도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사방이 다 병원 그리고 제약회사들 바이오텍들로 둘러싸이는 도시다 보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정말 그 몇 발자국만 걸어가도 치이는 게 의사고 그 의료인들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재밌는 도시입니다. 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스판테니어스한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교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 혹은 그러한 시스템을 잘 구성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GHP에서도 그런 일들을 네. 앞서서 하시고 계신 것 그래서 같고요. 저희도 뭐 그런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면 디지털 치료제에서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제약사 측면은 아직까지 한국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제약사들이 예를 들면 노바티스 같은 역할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못하니까요. 네. 또 이제 앞으로 들 소식들을 생각하시면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뭔가 같습니다. 이게 또 하늘을 또 한번 바라보면서 네,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근데 국내 제약회사들도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음. 그리고서 나아가서 디지털 치료제를 바라보는 시선들 제 생각에는 국제 대형 제약사들에 전혀 뒤처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네,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그 에코시스템 이제 약간씩 싹 틔우고 있다고 체감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리서치 필드에서도 뭐 교수님들도 이제 이거에 대한 그렇죠. 개념에 관심 갖고 우리 것도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제약사뿐만 이제 뭐 로컬 시장이니까 저희는요. 보통 이제 그런 다국적에서 큰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이제 브랜치 같은 거잖아요. 그럼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로컬 제약사들이 좀 더 이제 크게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슬슬 진짜 관심 갖고 계시는 네. 게 체감이 되고 꼭 제약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큰 다른 여러 뭐 금융지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SI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그래서 그냥 오히려 미국과 그대로 되는 그런 생태계 모형은 아니더라도 좀 더 우리만의 그런 모형들이 좀 갖춰지지 않을까 근시일 내에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최 박사님이나 이제 여러 그 이벤저리스트들 진짜 전도사분들이 그 앞서 나가서 좀 길을 닦아 놓으셔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와가지고 제약사들이나 아니면 국내 플레이어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다행히 막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은 아니라는 그런 스탠스셨어요. 저 이야기 엄청 했어요. 제약사가 네, 진짜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엄청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고 오셨길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그때 수고하셨습니다. 보스턴에 연락 주셨을 때 그때 당시가 보면 한국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를 아무도 모를 때였었거든요. 네네.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 그때는. 네, 그때 와서 이제 들은 거 엄청 막 얘기했는데 관심이 아무도 없었죠 그때는.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웰트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조금 해볼까요 웰트를? 그래서 이것도 강성지 대표님 보실 텐데 웰트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웰트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기업 개발 일하고 있고요. 앞서 그 말씀드린 페어에서의 그 일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 미국만큼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은 만큼 돌아다니면서 그 인더스트리 자체에 대해 많이 알리는 일도 요즘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들이나 아니면 좋은 자리들이 마련이 되면은 나가가지고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게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주신 게 DTA, APEC, WG 네. 이 뭔지 한번 설명을. 네네네. 저희 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여러 멤버 회원사들, 페어나 노바티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와 함께 디지털 치료제 협의체라고 말하면 좀 한국어로 표현이 되려나요? 디지털 테라피틱스 얼라이언스라는 그 곳의 멤버로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유일하죠? 아닙니다. 이제는 또 아닌가요? 헤딩스 하고서 S알파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그 연세대학교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또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헤드스페이스도 되게 들어와 있고 다양한 이제 플레이어들이 들어와 있는 협의체다 보니까 헤드스페이스는 또 명상하는 곳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재밌는 그런 대화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하지만 이제 하이 레벨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치료제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그 다들 다른 얘기들을 안 할까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얼라이언스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에이펙의 워킹 그룹의 코체어로 같이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 멤버로 들어가가지고 맡고 있는 바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어웨어니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각자 다른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되 같이 좀 협력을 해가지고 판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 업계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역할로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DTA가 보면 이 분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단체, 조직의
분야이죠. 네. 네, 이 분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 화이트 페이퍼, 백서 같은 거 내면서도 이 정의가 뭐냐, 지금 디지털 치료제의 정의 같은 것들은 그 어라이언스에서 만들어냈던 백서 같은 거 다 따르고 있거든요. FDA도 그렇고 한국의 식약처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그 저 뭐냐 메간 코더라고 하는 이 DTA의 수장이죠. 수장도 약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선배님들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약사 회초기를 많이 하신 그 약사님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회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어진 게 아닐까. 네.